이번 강의에서는 스트림 암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암호 기초에서 암호학에서 다루게 되는 주제를 쭉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대칭 암호의 하나인 스트림 암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칭 암호에는 스트림 암호하고 블락 암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스트림 암호는 기본적으로 한 비트 단위로 암호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평문에 한 비트 하나하나를 받아서 알고리즘이 한 비트의 복호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비트 쭉 들어오는 이 비트들을 우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스트림 암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블락 암호화 방법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죠. 블락 암호 경우에는 한 비트가 아니라 한 블락이 구성하는 비트, 그거를 단위로 해서 암호화를 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이 평문을 한 비트가 아니라 일정한 비트 크기의 블락으로 이걸 나눠 가지고, 그래서 이 블락 단위로 암호화를 시키게 되죠. 스트림 사이퍼하고는 차이가 있죠. 이것이 근본적으로 스트림 암호화하고 블락 암호화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스트림 암호화 경우에는 한 비트 단위로 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의 비트예요. 그러면 키 비트가 있어요. 이것이 키 비트예요. 그래서 이 평문의 한 비트가 키 비트하고 연산을 하는데, 그때 하게 되는 연산이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평문이 되겠고, 이것이 키가 되겠죠. 그래서 평문의 비트 한 비트와 키의 한 비트가 익스클루시브 오화에서 암호문의 한 비트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복호화는 반대예요. 이것은 암호문의 한 비트가 키의 한 비트하고 똑같은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하게 되면은 원래 평문의 비트를 만들어내게 되죠. 이것이 스트림 암호 방식에서 암호화, 복호화의 기본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요 엑스클루시브 오화 연산은 이렇게 돼요. 0비트일 경우에 0이 되고, 0일일 때 1이고, 10일 때 1이고, 11일 때 0이에요. 그러니까 두 비트가 다르면은 1이고, 두 비트가 00이나 11로 같으면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은 모듈로 2 덧셈 연산하고 결국 같은 연산이 돼요. 나중에 이 모듈러 연산은 굉장히 이 암호 알고리즘에서 많이 사용되는 연산인데, 이거는 따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이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은 모듈러 2 연산의 덧셈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보게 되면은, 만약에 키 비트가 완전히 랜덤하다면은 암호문의 비트 yi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예측 불가능하죠. 그 얘기는 이 yi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아니면 1인데, 비트니까. 근데 0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50%고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50%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보면,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xs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1이 나올 수 있는 경우, 0이 나올 수 있는 경우 반반이죠. 50% 확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키 스트림의 키 비트를 완전하게 랜덤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 그 결과 값은 50% 확률을 가지니까 우리가 어떤 값이 나올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키스트림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요 키스트림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키 비트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알고리즘의 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초기값, 요것이 입력이 되면은 키 비트가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거죠. 시간적으로 1, 1, 1, 1, 1, 1, 0, 0 이런 식으로
키가 생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평문의 한 비트하고 키 스트림의 비트하고 익스클루시브화해서 그 결과가 암호문의 비트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문의 비트는 두 번째 키 스트림의 비트하고 익스클루시브화해서 그 결과가 암호문의 두 번째 비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암호문이 만들어지는 것이 스트림 암호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 스트림 암호, 영어로는 사이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스트림 사이퍼, 스트림 암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많이 얘기됐던 것들이 RC4라든지 CL A51, A52 이런 것들이 있고, 하나 얘기할 만한 것이 이 버넘 사이퍼라고 하는 것이 이 원타임 패드로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있죠. 스트림 암호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Linear Feedback Shift Register라고 하는 거예요. LFSR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키 스트림을 생성하는 Shift Register. 이 레지스터는 컴퓨터 내부의 장치가 되는데 어떤 값을 저장하는 장치죠. 근데 Shift는 글자 그대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LFSR이 뭐를 의미하는지는 실제 스트림 암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스트림 암호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그러니까 키 스트림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알고리즘으로서 A51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A51이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서 또 스트림 암호 동작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A51은 이전에 GSM은 유럽에서 휴대전화망에 사용됐었던 방식, 2세대 방식이죠. 지금 뭐 4세대, 5세대까지 5G까지 이제 진화가 됐는데, 세컨 제너레이션 2세대, 유럽에서 주로 사용됐었던 2세대 휴대전화 방식이 되는데, 그 GSM 휴대망에서 사용됐었던 암호 알고리즘이에요. Shift Register, LFSR의 기반을 두고 있는데, A51 경우에는 이 레지스터가 세 종류의 레지스터가 존재해요. 뭐 이름을 XYZ라고 붙인 거죠. 세 개의 레지스터가 존재하고 길이는 각각 달라요. X는 19비트, Y는 22비트, Z는 23비트 해서 세 개를 전부 더하면은 64비트가 되죠. 이 64비트가 결국 A51 암호 알고리즘의 키가 되는 거죠. A51의 키 스트림 생성 알고리즘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언뜻 보면은 복잡하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간단한 알고리즘이에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이 알고리즘의 내용을 각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서 얘기한 대로 A51 경우에는 레지스터가 3개가 있다 그랬죠. X, Y, Z 레지스터가 있고 각각의 길이가 다르다 그랬는데, 이 레지스터에 초기 값이 쭉 채워지는데, 그 채워지는 값이 바로 이 키예요. A51의 초기 키 값으로 쭉 채워지게 돼요. 64비트가 되죠. 19, 22, 23에서 64비트가 X, Y, Z 레지스터를 쭉 채우게 돼요. 그 다음에 각 단계에서 뭘 수행하느냐 하는 것이 이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X8, Y10, Z10의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3개의 비트 값 중에서 숫자가 더 많은 거. 예를 들면은 X8이 0이고 X10이 1이고 Z10이 0이라 그러면은 0, 1 중에서 0이 많죠. 그러면은 요 M의 값은 0이 되는 거죠. 지금 요 X8과 Y10과 Z10의 요 세 비트 값을 보고 1이 많으냐 0이 많으냐, 요 세 개 중에서 그거에 의해서 X 스텝을 하느냐 Y 스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되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X 스텝을 할 경우에는
요 X13, 16, 17, 18, X13, 16, 17, 18의 비트를 exclusive와에서 값을 만들게 돼요. 그 값이 t죠. 그러면은 요 t 값이 x0 위치에 새로 기입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값들은 하나씩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x0가 1로 가고 x1이 1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x17이 오고, y 레지스터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y 스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y20과 y21, y20과 y21의 값을 exclusive화해서 나온 값을 여기에 적고, 그 다음에 하나씩 위치를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키는 거죠. 그래서 shift register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맨 끝에 y20이었던 값이 오겠고, 그 다음에 g 스텝을 수행한다 그러면은 여기 g7, 그 다음에 g20, 21, 22 값을 exclusive화해서 나온 값이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동을 하고 시프트를 시키고, 여기 G22가 오겠고, G22 값이 요 세 개의 값을 exclusive화한 값이 키스트림 비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은 결국 어떤 위치에 있는 비트 값들 가지고 연산을 해서 그 값들을 시프트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 비트의 키스트림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 레지스터에 있는 값이 바뀌죠. 그 비트 값들이 위치가 결국 이동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새로운 비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A51 키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구체적인 값을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X 레지스터, Y 레지스터, Z 레지스터에서 이 시프트 동작을 수행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이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랬죠. X8, Y10, Z10 이 값 중에서 더 많은 것이 1이 많죠. 그러니까 M이 1이에요. 그러면은 요 X8이 1이니까 요거는 X 스텝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요걸 수행을 하고, Y 경우에는 Y10이 0이니까 요거 수행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Z 경우에는 1이니까 요 G 스텝 수행을 해야 되고, 요걸 수행을 해야 되고. 자, X 스텝을 보게 되면은 X13, 16, 17, 18의 값이 요 값을 익스클루시브화를 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 익스클루시브화 경우는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하고 1이죠. 그다음에 요거를 하면은 1이고, 요거 하면은 0이 되죠. 그래서 t 값이 0이 되죠. 그럼 t 값을 0에, 그러니까 첫 번째 레지스터에 쓰고, 그 다음에는 레지스터의 값들을 하나씩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키는 거죠. 의미는. 그래서 1이 1로 오고, 0이 1로 가고, 1이 1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0이 1로 가고,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의 새로운 값들이 씌워지게 되는 거죠. X스텝 이후에는. Y 경우에는 수행을 안 하니까 그대로고, G스텝 경우에는 X7, 그 다음에 X20, 21, 22. 이 값을 익스클루시브화 시키게 되면 0이죠. 그래서 D0이 제일 첫 번째 자리로 가고, 하나씩 시프트를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쭉 되겠고, 여기서는 0, 그 다음에 여기에 1로 가니까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이제 X 스텝, Z 스텝을 수행한 다음에 Y 스텝도 같이 수행을 한 거죠, 결국은. 그 결과가, 레지스터의 그 결과 값이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럼 이때 이제 키스트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키스트림 비트를 만들어내는데, 키스트림 비트는 요 X18,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거죠. 이게 0이죠. 그래서 0. 그 다음에 Y21, 요거죠. 그 다음에 G22, 요거죠. 0. 해서 요 단계에서 키스트림의 비트 값은 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동작을 수행을 해서 다음 키스트림의 비트를 계산을 해내고 또 다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키스트림 비트를 제너레이션 시키는 것이 A51 암호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스트림 암호 방식의 안전성, 시큐어하다 하는 것은 요 키스트림에 달려 있는 거죠. 결국 이 키스트림이 비트 단위로 평문의 비트하고 연산을 해서 암호문을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어떻게 랜덤한 키 스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스트림 암호의 핵심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요 랜덤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생각을 해보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랜덤이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인 그런 개념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죠. 랜덤하다, 뭐 어떤 현상이 랜덤하게 발생한다, 랜덤 값이다 하는 얘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근데 진짜 랜덤한 값을 만들어 낸다는 거는 사실상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위적으로는 만들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랜덤 값이라고 하는 거는 t의 순서가 다시 발생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진짜 랜덤한 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랜덤한 값을 인위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냈다고 하면은 그건 그 랜덤이라는 의미 자체에서 이미 랜덤이 아닌 거죠.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는데 이게 랜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랜덤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값인데 그 사람이 만들었다면은 그 랜덤이라는 기본 정의에 이미 위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랜덤 값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이 물리적인 현상에서부터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동전을 던지는 거. 우리가 동전을 던질 때 위아래가 헤드, 테일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동전이 만약에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50%의 확률을 갖는 거죠. 주사위 1부터 6까지 값이 6분의 1 확률로 나와야 되는 거고 세마이컨덕터 노이즈 같은 거, 그 다음에 많이 얘기되는 radioactive decay 같은 거, 이런 물리적인 현상에서부터 발생되는 값들이 진정한 랜덤 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면은 그거는 true 랜덤한 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랜덤한 값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다면 그건 진짜 랜덤 값이 아니라면 그 랜덤 값을 못 쓰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응용에서는 이 유사 랜덤 값을 만들어서 발생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pseudo random number generator인데, 모든 pseudo random number generator 알고리즘은 일단 초기 값을 이용을 해서 재기적으로 리커시브한 방법 알고리즘을 써서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이렇죠. 이게 초기값, seed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재기 함수를 써가지고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알고리즘이 이 Linear Congruential Generator인데, 뭐 구체적인 거는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듈러 연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seed 값에서부터 S1, 또 S1에서부터 S2, 또 S2에서부터 S3.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F 함수가 되는 건데, 이게 왜 수도 랜덤이냐? 그러니까 진짜 랜덤 넘버가 아니냐 하면은, 일단은 이 모듈러, 우리가 나중에 모듈러 연산을 얘기를 하겠지만은, 모듈러 연산은 결국 이 M 값에 의해 가지고 이 순환이 돼요. 이 사이클을 그리게 돼요. 예를 들면 이게 100이라 그러면은 S 100까지 가게 되면은 사실상 S1 값이 다시 나오게 되죠. 이 함수 자체에 의해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true random 값이라고 하는 거는 요 X 100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값을 예측할 수가 없어야 돼요. 완전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값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순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랜덤 값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요 시드 값이 같으면은 이 동일한 랜덤 값들이 나오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동일한 함수를 쓰고 초기 값이 S0가
동일한 값을 쓰게 되면 결국 동일한 랜덤 값들이 쭉 시퀀셜하게 나오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랜덤 값은 진짜 랜덤 값이 아니라 유사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비슷하다는 의미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짜라는 의미도 이 수도라고 하는 접두사 그랬을 때 하나는 비슷하다는 의미도 쓰고 또 하나는 가짜라는 의미도 쓰게 되는데 비슷한 랜덤 발생기다, 가짜 랜덤 발생기다. 결국 이런 의미에서는 같은 얘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실제로 true 랜덤 발생기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랜덤 넘버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C나 프로그램 언어에서 이 랜덤 넘버 제너레이팅 하는 함수가 내재되어 있어요. 함수 이름이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서 다른데 랜드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이제 시드 값을 주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랜덤 값들이 쭉 만들어지는 이런 함수가 프로그램의 언어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이런 류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실제 암호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암호화 경우에는 저런 수도 랜덤 넘버를 쓰면은 안 돼요. 나중에 보안의 기타 주제에서 이걸 다루게 되겠는데 보안 경우에는 수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쓰면은 안 돼요. 그러면 큰 낭패를 겪게 되고 그래서 보안 경우에는 암호를 위해서 따로 랜덤 넘버를 만들어서 쓰게 되는데 랜덤 발생기죠. 근데 암호학적으로 더 안전한 그런 유사 발생기. 그러니까 true는 아닌 거죠. 우리가 암호에서 쓰는 랜덤 발생기도 true는 아니에요. 암호에서 쓰는 랜덤 발생기는 랜덤 값 발생기는 unpredictable 하다. 그 값이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런 S1부터 이런 값이 이 비트가 쭉 발생이 됐을 때 이 다음에 오는 비트들 이것들을 계산하는 거는 계산적으로 실현 불가능해야 돼요. 우리 쓰는 말로는 계속 좀 어색한 표현이 됐는데 근데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말로 좀 어색한 표현을 썼는데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 computationally infeasible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만약에 S0, S1, S2, S3 이런 식으로 비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오는 비트 요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true 랜덤 경우에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동일한 확률이 되는 거죠. 만약 0, 1이라면. 근데 computationally secure PRNG 암호학에서 쓰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경우에는 이 S4를 만약에 예측을 한다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50% 이상의 정확도를 갖고 이 비트를 예측을 한다 그럴 때 그러려면은 굉장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의미가 돼요. 이제 알고리즘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알고리즘 복잡도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개념인데 그래서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의미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런 값이 이미 발생이 됐고 다음에 비트가 어떤 값이 올지를 이제 제너레이션 할 때 그걸 예측을 하는데 그걸 50% 이상의 정확도를 갖고 예측을 하려면은 무지무지하게 많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이 말의 표현이고 그게 좀 우리말로는 어색하지만 계산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computationally infeasible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스트림 암호를 하면서 우리가 원타임 패드, OTP라고 하는 것을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죠. 완전한 이상적인 스트림 암호가 원타임 패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잠깐 얘기를 하는데 원타임 패드는 우리말로는 흔히 얘기하는 일회용 암호예요. 그래서 일회용 암호는 이 키스트림은 진정한 랜덤 발생기에서부터 생성된다. 그러니까 true 랜덤 제너레이터에서부터 발생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키스트림은 만약에 두 상대가 두 엔티티가 통신을 한다 그럴 때
이 키스트림은 이 두 통신을 하는 당사자들만 이제 알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키스트림의 각 비트는 오직 한 번만 사용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일회용 암호예요. 이 원타임 패드, 원타임 패스워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일회용 암호는 probably secure. 여기서 probably secure는 암호에서 쓰는 터미널로지가 되는데, 의미는 뭐냐면 알고리즘의 안정성은 증명되었다. 안정성, security, 요거는 제가 암호 기초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키의 경우를 다 해보아야 이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다. 요 말의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정성은 증명됐다 하는 거예요. 이 안정성의 의미가 이제 요거고, 진짜 이 원타임 패드는 이 안정성이 성립한다, 증명됐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unconditional security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지금 무한의 컴퓨팅 자원이 주어지더라도 알고리즘은 안전하다 그랬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요거하고 좀 다른 게, 다른 의미에서 안전하다는 건데, 이거는 모든 경우를 다 시도해도 암호문은 해독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암만 해봐도 이 원타임 패드로 만들어지는 암호문은 해독할 수 없다 하는 얘기죠. 그거를 역시 암호에서 쓰는 뭐 터미널로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unconditional security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타임 패드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이디얼한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OTP 원타임 패드의 조건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true 랜덤 제너레이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송신자는 안전하게 수신자에게 비트를 전송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앞에서 이 경우에는 이 키스트림은 통신을 하는 두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비트를 송신자는 수신자에게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키스트림은 당연히 재사용될 수가 없죠. 결국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할 경우에 우리가 OTP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조건 때문에 사실상 OTP는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가 없어요. 구현할 수가 없고, 이게 또 모순되는 게, 지금 요 내용을 보면은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송신자가 메시지를 보내죠. 이게 암호문이죠. 이 수신자가 이 암호문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키스트림을 보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송신자는 안전하게 수신자에게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키스트림을 안전하게 전송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키스트림을 보면은 이 암호문이 안전하지가 않죠. 그런데 만약에 키스트림을 안전하게 수신자에게 전송을 시킬 수 있다면은 굳이 키스트림 보낼 필요 없이 어떤 메시지를 안전하게 보내면 되는 거죠. 굳이 암호문 만들어서 보내고 또 키스트림을 안전하게 전달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수신자에게, 이 자체가 이미 사실은 모순된 얘기예요. 모순된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OTP는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OTP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그랬는데, 이상적인 아이디얼한 암호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는 개념을 제공을 해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원타임 패드라고 하는 것이. 일회용 암호 얘기를 하면서, OTP 얘기를 하면서, 요거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은행에서 OTP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스트림 암호는 아니에요. 근데 OTP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회용 암호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일회용 암호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나오는 암호값, 요 암호값이 이게 일회용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여기 어떤 이제 67424 이런 값이 이 값을 다 재사용하지 않고 한 번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타임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일회용이냐? 그렇진 않죠. 이것도 수도죠, 수도. 왜냐? 제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이 동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 요거를 받을 때 OTP의 키 값을 은행에서 기록을 해두죠. 그리고 내가 일회용 암호를 만들어서 쓸 때 버튼을 누르면은 요 키 값하고 그다음에 아마 시간이 들어갈 거예요. 시간이 들어가서 이제 암호 값이 만들어져서 요 화면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은행 쪽에서는 요 OTP의 고유 키 값이 등록되어 있고 요 시간이라 하는 것은 유니버설하죠. 뭐 내가 사용할 때 내 위치에서 시간이나 은행에서 위치에서 시간이나 같으니까 그럼 이 OTP의 고유 키 값하고 시간, 동일한 시간을 입력하게 되면 동일한 일회용 암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일회용이 아닌 게 요거는 고유하지만 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바뀌니까 요 암호 값이 계속 바뀌어서 일회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시간은 하루로 단위로 하게 되면 이제 24시간일 거고 뭐 이게 뭐 한 달로 할지 뭐 1년으로 할지 값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거는 순환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시간이 돌게 되면은 동일한 암호 값이 만들어지게 돼요. 정확하게 알고리즘은 제가 모르겠어요. 결국은 정확한 일회용은 아닌 거죠. 수도 일회용, 수도 OTP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거는 스트림 암호는 아니에요. 네, 일회용 암호라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하는 은행에서 쓰는 OTP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스트림 암호의 핵심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 shift register죠. 레지스터의 그 비트 값들을 계속 이동시키는 건데 이 shift register 경우에는 이게 하드웨어로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경우보다 더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암호 방법이 과거에는 많이 사용이 됐었고 근데 지금은 이 CPU 성능이 많이 향상되면서 주로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스트림 암호보다는 블락 암호를 더 많이 사용을 하죠. 왜냐하면 블락 암호가 좀 더 안전한 알고리즘을 만들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거의 블락 암호를 사용하는 추세죠. 근데 시프트 레지스터 기반의 이 스트림 암호는 아직도 사용의 여지가 있는 게 컴퓨팅 자원이 제한된 기기,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블락 암호를 돌리기가 힘든 거죠. 그런 경우에는 시프트 레지스터 기반의 스트림 암호를 아직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 스트림 암호 알고리즘의 핵심은 이 LFSR, Shift Register를 사용한 그래서 하드웨어로 구현에 용이하다. 특히 우리가 예를 들었었던 A51 경우에는 이전에 2세대 이동 전화망에서 휴대전화기하고 기지국 간의 음성 암호에 실제 사용이 됐었던 알고리즘이에요. 네, 물론 지금은 더 이상 안전한 알고리즘은 아니죠. 시도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컴퓨팅 파워로는 빠른 시간 안에 그 암호문을 해독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블락 암호가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또 하드웨어로도 블락 암호를 많이 구현해서 칩으로 만들어서 혹은 보드로 만들어서 구현해서 쓰기 때문에 스트림 암호보다는 더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도 이제는 블락 암호를 써도 충분히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블락 암호가 주로 사용되고 있죠. 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렇다고 스트림 암호의 효용 가치가 전혀 사라진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스트림 암호를 쓸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스트림 암호를 정리를 하겠습니다.